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경기 가지고 왔는데 백투백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 원정에서 16점 차로 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4연패 위기를 넘겼는데요. 갈랜드가 결장했지만 미첼이 43득점을 폭발시키면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부상 이탈 자원들이 많아지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와중 이번 경기는 신인 선수들이 조금 활약을 하면서 그래도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인디애나 상대로 이긴 것을 너무 고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원정에서 3점 차로 석패를 했습니다. 4쿼터에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 막판에 고비를 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타이트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원정에서 클리블랜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좀 이동 거리도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과연 이 경기를 쉽게 펼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클리블랜드는 홈에서 하루 휴식하고 경기를 하고요. 포틀랜드는 토론토 원정 후 또 백투백 일정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미첼이라는 확실한 스코어러가 있고 또 신인급 자원들이 직전 경기에서는 좀 화력에 가세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또 홈에서 어드밴티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클리블랜드고요. 포틀랜드는 아브디아의 좀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출전 시간이 좀 길어서 오늘 백투백 일정에서 좋은 폼을 꾸준히 보여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갈랜드가 돌아옵니다. 갈랜드가 경기에 뛸 것으로 보여지고 갈랜드 미첼 그리고 타이슨, 디안드레 헌터, 모블리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고 포틀랜드는 스쿼드가 그렇게 변경점은 없지만 이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오기는 원정 백투백 일정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승을 좀 추천드리는데 지금 제런 알레지 빠지고 나서 조금은 클리블랜드도 어수선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팀 스쿼드에 부상자들, 인저리 프론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그런 힘들은 좀 약한데 일반승이 클리블랜드가 배당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반승 정도는 누를만 하고 핸디는 좀 과감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을 본다면 10점 차 이상의 승리가 좀 마냥 와닿는 그런 핸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승 정도 누르시고 핸디는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샌안토니오의 경기입니다. 자, 올랜도는 직전 경기 시카고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은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15점 차까지 뒤졌던 경기를 간신히 뒤집어서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경기를 최근에 끌고 가는 힘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승 기간 동안 득실점 마진, 네트레이팅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방케로의 공백을 데스먼드 베인이 어느 정도는 좀 지어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앤서니 블랙도 코트 마진을 플러스 25점을 기록하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방케로가 빠지고 나서 조직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드는 거는 올랜도가 그리고 상대를 이길 때 방케로가 있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방케로 없이 이기긴 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좀 타이트한 승리가 최근에 많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직전 경기 멤피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부 4위 승률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 잭이디에게 골빛을 좀 많이 내준 부분은 아무래도 웬바냐마의 결장으로 인한 좀 센터 포지션의 부재, 이 높이 싸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멤피스와 경기를 치르고 나서 또 올랜도로 바로 이동하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올랜도에 좀 우세를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일정을 치렀고 지금 골 밑에 조금 높이 싸움에서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데스먼드 베인과 골 밑에서의 높이 싸움 이런 데서 좀 샌안토니오가 억제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골밑 그리고 외곽 디안드레 팍스가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데스먼드 베인도 최근에 공격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올랜도가 충분히 일반승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결국은 올랜도도 최근에 방케로가 빠지고 나서
핸디를 하는 모양새는 좀 덜합니다. 핸디를 막 꾸역꾸역 막 압도적인 승리를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승 정도를 안정감 있게 누르는 걸 추천드리고 핸디는 조금 터프한 접근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대 샬럿의 경기입니다. 자, 뉴욕은 직전 경기 보스턴 상대로 연승이 끊겼습니다. 맹추격을 펼쳤지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6점차 패배를 당했는데요. 제일런 브런슨이 상대 수비에 막혀서 투율이 30%가 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패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백투백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주전 의존도가 높은 뉴욕이 이번 경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샬럿은 직전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론토를 잡고 뭐 브루클린한테 진다? 좀 약간 좀 쓰나미? 그러니까 토 배팅을 한 유저들한테는 지금 샬럿이 최근에 조금 역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직전 경기는 마이크 포터 주니어의 3점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거기에 잦은 턴오버, 뭐 라멜로 볼은 12득점으로 커리어 로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기는 뉴욕이 백투백인데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뉴욕 승을 갈 수 있습니까? 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경기고요. 샬럿은 하루 휴식을 취했지만 원정 경기고 원정에서 샬럿이 임팩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를 잡을 게 뭐냐면 샬럿이 최근에 승수를 좀 챙겼는데 승리를 좀 했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브랜든 밀러가 좀 유효했다라고 봅니다. 브랜든 밀러 그리고 라멜로 볼 마이스 브리지스가 삼각편대가 타이트하게 나왔을 때 승리를 거둔 거지. 또 브랜든 밀러와 트레맨이 빠지니까 뭐 다시 말도 안 되는 뭐 브루클린 같은 팀한테 대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뉴욕이 백투백 일정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뭐 홈에서 충분히 일반승 정도는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수비력 차이, 공격력 차이가 저는 둘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홈 어드밴티지의 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백투백 일정이 좀 거슬리지만 일반승 정도는 마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스턴 대 세크라멘토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직전 경기 유타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백투백 원정 일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고 최근 기세 좋았던 게 한풀 꺾였지만 이 경기는 스티븐 아담스의 휴식 결장 여파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린 부분이 좀 페인이라고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뭐 스티븐 아담스가 정상 출전이 가능한 경기고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뭐 기대치는 당연히 높습니다. 듀란트와 생구는 여전히 제 몫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멤피스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사보니스가 빠진 골밑이 완전히 헐겁고 멤피스의 괴물신인 잭 이디에게 골밑을 다 털렸습니다. 빠른 공수 전환으로 상대 실책을 유발해서 득점을 좀 올리는 이런 퍼포먼스는 있었지만 높이 싸움에서 득실 마진이 많이 밀렸고 팀의 근본적인 수비 집중력이라든지 뭐 짜임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였다. 그리고 멤피스한테 진 거는 사실상 더 저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휴스턴은 리그 최고의 리바운드 팀입니다. 복귀 예정인 스티븐 아담스가 뭐 건강하게 뭐 골 밑에서 출전만 해준다면은 뭐 사보니스 없는 세크라멘토의 골 밑은 그냥 휴스턴이 유린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스턴의 11월 수비 지표가 매우 좋습니다. 직전 경기 유타전에서 점수가 많이 실점을 했던 부분은 결국 백투백 원정 일정에서의 피로도에 따른 수비 집중력 저하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 쉬고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다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아담스가 회색으로 떠 있지만 프로바블리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 보시면 되고 슈레더가 못 나오게 된다면 지금 슈레더 없이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휴스턴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승 정도는 누릴 수 있고 과연 이 경기를 15.5라는 높은 핸디를 누릴 수 있느냐인데 NBA에서 이런 높은 핸디는 결국은 가비지 타임이나 조금 세컨 유닛 싸움 뭐 이런 데서 좌지우지하죠. 마지막에 악수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핸디가 잘리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뭐 15.5라는 핸디는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고 일반승 정도를 보너스로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경기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백투백 일정이네요. 그래서 이런 경기들 잘 체크하셔서 마킹 라인 잘 따시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제가 베팅하는 것은 따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